자, 많이 힘드셨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miscellaneous 부대 조항, 잡조항. 제가 뭐 스키다시 조항이라고도 이렇게 스키다시 많이 써 보이죠? 얘기하는데 영미법 계약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느 계약서든지 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일명 잡조항.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는요 영미법 계약서에서 늘 붙박이처럼 일반적으로 나오는 계약 조항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 얘기란 얘기예요. 그냥 일을 맡기시지 말고 걸어 나오시면 돼요. 왜냐?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누군가의 이해관계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notice. 이런 조항이,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통지 방법에 대한 것이구나. 서면으로 할지, 이메일도 포함될지, 뭐 이런 것들. 팩스는 유효한, 통지 방법인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severability. sever가 자르다 뭐 이런 거죠. severability. 분리할 수 있다. 발음도 어렵고, 뜻도 어렵지만,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의 일부분이 잘못됐어. 무효해. 그럼 이 썩었어. 그럼 이 썩은 파트만 도려내고 요 나머지 부분은 맛있게 먹자. 이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를 무효화시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non-waiver.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어떨 때 쓰느냐?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내가 클레임하지 않아도 may still exercise it later. 시간 지나도 안 봐준다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에이전트가 미니멈 퍼처스 개런티를 한 달 어겼어. 그런데 그 다음에 다 메꾸고 다 잘했어. 세월이 많이 흘렀어. 한 3, 4년 지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해지 터미네이션 통지가 날라왔어. 이게 뭐야?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전, 4년 전 몇 월 며칠 날 미니멈 퍼처스 개런티 최소 구매 물량을 어겼기 때문에 해지한대.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딨냐? 세월이 지났는데 논 웨이버 조항을 봐. 시간 지나도 안 봐준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역시 제조자, 셀러가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을 때 구실로 쓰는 거예요. 묵혀두고 있다가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서운 조항이죠. 근데 이거를 뭐 뜻만 번역한다고 되겠어요? 자, entire agreement.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대리가 뭐라고 번역했더라? 너와 나의 모든 계약을 구성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 되게 무서운 조항이에요. 특히 에이전트나 바이어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전에 내가 한 말, 내가 제공한 자료는 모두 거짓말일 수 있다. 내가 뭐 자료를 줬건 뭘 했건 이 계약서, 지금 사인하는 이 계약서에 없으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네?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이 다 뻥일 수 있다는데 무시무시한 거죠. 네? 그런데 누구한테는 유리해요? 셀러한테는 유리하죠. 셀러는 뭐 물건을 좀 팔아야 되니까 약간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뻥카드 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조항들 때문에 번역하고 계약서의 검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이런 스키다시, 잡조항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불가항력, 즉 force majeure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force majeure. 이거 영어 아니고 프렌치 말이래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을 그냥 붙박이처럼 베껴다 씁니다. 저도 사실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이 그렇게 만만한 조항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약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만만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당황스럽잖아요.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뭐 불가항력 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포스 머저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6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6세기 때 유럽에서 유럽의 인구 그 당시에 반 이상을 전염시킨 병이 있어요. 림프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인데 그것 때문에 막 유럽 전 지역을 쓸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스 머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 포스 머저라는 게 이 질병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19세기에 메인주의 한 노동자가 콜레라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콜레라 때문에 출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법원은 익숙한 경험이고 그 가이드라인도 매우 깐깐하고 명확합니다. 불가항력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게 천재지변이든지 인재이든지 통제가 안 되는 힘으로 인해서 계약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영미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beyond the control without fault or negligence.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야 하고요. 내 잘못이 없어야 돼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고요. 계약 목적 자체가 좌절된 경우 frustration of purpose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unforeseen, 예측하지 못했다거나 불편하다든지 impracticability, 무슨 얘기냐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런 건 force majeure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에 맞는 조항이 없다면 이로 인해서 불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뭐 생명의 위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무슨 통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조자는 그 불가항력 사항을 넓게 해석하면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판례가 불가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라든지 법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이렇게, 이거 좀 보이시나? 이거 갖다 베껴서 쓰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작권을 내가 쓴 거니까 저작권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불가항력 사항을 폭넓게 해갖고, 이건 제조주한테 유리한 거죠.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런 사항도 좀 포함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같이 이런 뭐 코로나 19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에피데믹 또는 팬데믹, 그 팬데믹은 뭐 대립간의 전염병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불가항력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 이걸 넣고요. 새로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존의 계약도 야 불가항력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서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연락을 해서 불가항력 사항을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서를 만들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미국 호주 변호사 강두웅이었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66-5114 이건 화요일만 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답이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같은 상황에서 건강에 정말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